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그 중국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시진핑은 이제 완전히 그냥 평생 집권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뭐 이상 신호들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이상 신호요.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을 쳐내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2024년 5월에도 그랬고 11월에도 그랬고 그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 또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 숙청을 했잖아요. 요즘에 그 중국 군부 내에서 네. 군 고위직들이 계속 뭐 이렇게 잡혀간다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자기 그 사람들이 다 시진핑이 안 친 사람들인데 네. 시진핑이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안 친 사람들인데 그거를 쳐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저게 반대파가 힘이 세져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들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분석 기사들을 보면 제가 확인한 거는 호주의 그 로이 연구소, 로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하고 홍콩에서 나오는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저는 확인을 했는데 중국 내부의 분석가를 인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그 보고서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반대파가 부상을 하면서 시진핑 세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시진핑 세력 내에서 이제 그 꼬마 두목들 있잖아요. 중간 보스들. 골목대장 하려는 사람들. 예, 중간 보스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하면? 그거 쳐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완전히 1인 체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또 했더라고요. 자기한테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자기 말 안 들고 이제 다 머리가 좀 조무래기들만, 붉어지고 있는 예, 사람들. 조무래기들만 놔두고 싶은 거고 그냥 전투만 잘하는 사람만 놔두고 싶은 거죠. 기어오를 사람이 아니라. 예, 기어오를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가 아니고 후계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원래 독재자는 2인자를 안 키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2인자가 될 만한 그런 자리들을 다 교체한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또 이상한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4년 고 말에 그 해방군보라고 하는 그 인민해방군 공식 기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설 같은 걸로 집단 지도 체제를 주창하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2개인가. 집단 지도 체제요? 예. 중국이 원래 집단 지도 체제긴 하잖아요. 그건 등소평 때 그랬고요. 예. 시진핑 들어와서는 집단 지도 체제를 1인 영도 체제로 지금 다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해방군보에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영도 뭐 이런 사설이 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네. 시진핑 주석 자신이 에세이를 글을 올렸어요. 아, 직접 글 써서? 예, 직접 자기가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네네네. 그 내용은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히 할 때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요? 예. 중국 국가 주석이? 예.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말도 안 돼. 1인 영도 체제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야 중국이 더 강건해진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런 내용을 뭐 때문에 올려? 남사스러운데요? 그러게. 네. 그런 내용을 뭐 때문에 올리냐고. 그냥 그 집단 영도 체제 했던 그 말한 자들을 다 숙청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본인 다 잡고 있는데.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걸 올렸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더 공고히 네. 1인 체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디에선가 약간의 이상 신호가 나타나니까 더 중간에 한 번씩 막 더 쪼이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만들어 놨던 거는 공산당 지도자 1인, 공산당 주석 1인 체제 이거를 만들어 왔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다라는 거죠. 공산당도 아니고 예. 그 누구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시진핑. 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만들어 온 거는 주석이 1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석 체제. 아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석이 되면 아하. 그 사람의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북한의 김씨 일가처럼 네. 오로지 그냥 시진핑만. 그렇죠. 개인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거의 위대하신 수령님 거의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집단 영도를 주창하는 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시진핑 주석 자신이 1인 영수 체제를 또 그걸 가지고 반론을 편다는 게 그것도 이상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강화되면 언젠가 어디선가는 이제 다른 반대의 물결이 좀 일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처럼 완전 폐쇄된 것도 아니고 네. 국제 간의 교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SNS도 해외 SNS 좀 차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해외 사정도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여자 교수들이 낸 뭐 실명 선언 예. 어디에 이거 현수막 같은 거 걸어갖고 막 시진핑 독재 체제 네. 이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어떻게 물론 이제 그 독주 체제를 깰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심의 이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아주 일각의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언론에도 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수들도 그렇대요. 교수들도 연구 주제를 잡을 때 네. 공산당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공산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못 한대요. 그럴 정도로 모든 게 다 이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AI가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중국의 AI가. 네. 특히 안면 인식 기술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잖아요. 거의 진짜 영화 속에서나 봤었던 생각했었던 게 이제는 중국의 대도시에선 다 일상이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AI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하지만 미국은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언어 모델, 네. 또 추리 모델들, 연산 모델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중국이 아직 못한 거예요. 미국보다. 그런데 안면 인식, 표정을 읽고 뭐 사람을 가려내고 하는 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최강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가서도 잡히는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무단 횡단 한번 했는데 며칠 뒤에 집으로 그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와 있더라. 이 얘기 거의 한 점수가 떨어져요. 4, 5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더하죠. 지금 더하죠. 실제로 저 건너 하는 분이 뭐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CCTV 10몇 개가 찍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안심이 됐더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 소매치기는 안 당하겠네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게 안전한 치안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통제를 위해서, 검열을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가장 안전한 데는 당의 감시를 받지 않는 데는 그냥 자기 집 안. 모르죠. 또 그 홈 CCTV 그 안에도 홈캠 또 TV에다가 뭐 설치했을까? 로봇 청소기.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로봇 청소기가 예. 이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산 CCTV는 절대 쓰지 마라. 뭐 그건 이런 정말 얘기고. 걱정이죠. 딥시크도 저는 좀 처음에 좀 써봤다가 예. 신경 쓰여서 못 쓰겠더라고요. 제 정보 저에 대해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이게 뭔가 아직 확실히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깨름직한. 네. 근데 중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뭐 중국의 모든 기업은 공산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정보를 다 내놔야 됩니다. 아하, 기업이든 어디든. 네. 그건 뭐 테슬라도 예외는.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죠. 이걸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견제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CIA 유튜브 네. 채널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거기에서 아예 대놓고 중국의 공무원들을 미국의 간첩으로 회유하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그런 안 좋은 미래가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넘어와라. 막 이런 식의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게 중국어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이거는 중국 입장에 굉장히 이거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거는 반란 세력을 부추기는 건데 그건 사실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대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적대 국가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몰래 아무튼, 하지. 예, 몰래 하죠. 대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체면도 있지. 그 대놓고 일부러 긁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긁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산당 망신 주려고 하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좀 점점 더 그렇게 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CIA라고 하면 우리 영화 속에서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정보원들 몰래 포섭하고 근데 그걸 그냥 유튜브에다 대놓고 우리 간첩 포섭합니다. 넘어오세요. 이거는 네. 말 그대로 그냥 긁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미국이 좀 예전처럼 좀 품위가 있는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시대가 사실은 뭐 그러면 막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안 변할 테니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더라도 미국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성향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성향이 바뀌어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대개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뭐 비즈니스맨처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국 우선주의 또 세계 평화를 위한 희생 뭐 이런 건 안 할 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도 그렇고 다들 이제 스트롱맨 네. 혹은 극우 쪽으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자유고 어쩌고 뭐 우리부터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고 사실 트럼프도 지난 1기 때 설마 했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됐던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탈리아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극우의 흐름으로 가는 게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한 결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원래 인류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던 때는 1945년 이후 80년 동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193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독일의 히틀러, 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저 일본의 이 관동군이니 뭐 그 일본 육군, 해군 이런데 군국주의. 네. 그러니까 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군대가 국가 위에 있는 겁니다. 네. 군대가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게 군국주의거든요. 일본이 그랬어요. 네. 국민이 국가를 소유한 게 아니고 군대가 국가를 소유한 그런 나라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네. 1929년부터 시작된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른 경제 불안감 또 이 대량 실업 사태들 뭐 이런 것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파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게 히틀러고 무솔리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파퓰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생물 종은 네. 저를 포함해서 민족, 우리끼리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우리끼리 뭔가를 해서 쟤네들을 점령하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눈이 확 뒤집히게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냥 네 편 내 편 예, 너 죽고 나 살고 내 편이 딱 되는 거고 내 편이 살려면 저 편을 죽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이죠. 그건 원시 시대 원시 부족들부터 다 그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면서 또 뭉쳤던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게 좀 덜해진 게 뭐냐면 이제 18세기 이후에 소위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철학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그게 개인주의라고 개인에 대한 자각도 생겨나고 국가와 떨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뭉쳐있는 이 집단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 문명이 생겨나는 거죠. 산업혁명도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경제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다시 본능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그게 히틀러고 무솔리니고 일본의 군국주의고 뭐 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들끼리 부딪히다가 보니까 결국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래서 2차 대전 동안에 이제 몇 천만 명이라고 하는 인류가 생명이 죽게 된 거고 그걸 거치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해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뭔가 좀 질서를 만드는 네,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 세계가 국경과 무관하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 무력으로 침략하지 말자.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유엔의 헌장에다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이거는 불법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던 거죠. 제가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여지껏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인류는 원래 스트롱맨 밑에서 살았어요. 뺏고 빼앗기고 예. 동물처럼. 그리고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지배하고. 그 지배 속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지가 반란 일으켜서 위에를 죽이고 지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게 원래 인류 사회의 원래 질서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 보면 모습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여야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뀌듯이 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인간은 다시 본능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 서로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예, 생존을 위해서라도 뺏어 먹어야 되는 거. 그래야 사니까. 네. 그래서 질서보다는 무질서로 회귀하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화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무질서가 더 먼저였고 그렇죠. 질서는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질서의 개념도 자기 집단은 질서예요. 자기 집단은 질서를 찾는데 밖에는 내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뺏어 먹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영화 속에서도 먼 훗날 막 전 세계가 파괴된 다음에 디스토피아에서는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 본능만 남는 건데. 근데 시대는 뭐 2300년, 2400년 네. 훨씬 더 진화를 했을 시대인데 거꾸로 디스토피아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냥 그렇죠. 본능으로 다시 회귀해서.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가 질서라고 받아들였던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그렇죠. 미국이 자기 국민들의 세금으로 미국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가 전 세계를 지켜줬던 그런 질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미국부터 다시 과거의 본능으로 회귀해버리고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맨정신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승처럼 이러고 양반처럼 하고 있으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다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전투적이 돼요. 외부에 대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 바깥에 대해서는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민족주의예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